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8과 생활경제 3단원의 대화와 어휘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쇼핑을 하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계산을 할 때 주로 어떻게 계산을 하세요? 현금으로 하세요? 아니면 신용카드로 하세요? 신용카드가 무엇인지 모두 알고 계시죠? 체크카드와 달리 신용카드는 은행이 보증하여 일정 기간 뒤에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용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지금 현금이 없어도 필요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현금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결제 수단이기도 한데요. 보통 신용카드를 몇 장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신용카드마다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니까 여러 장의 카드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 가장 많은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등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점만 있을까요? 당장 현금이 없어도 필요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편리하지만 가끔 보면 신용카드만 믿고 계획 없이 돈을 쓰다 보면 불필요하거나 무리하게 많은 지출을 하게 되어서 오히려 돈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 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 달에 최대한 얼마까지 신용카드를 쓸 수 있다고 정해놓은 액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 한도가 넘어서 막상 결제를 하려고 할 때 돈을 낼 수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 세 번째 단원 대화와 어휘는 이렇게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그 장단점을 이야기해보고 신용카드와 관련된 주요 단어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단원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신용카드로 결제가 안 되는 바람에 당황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의도하지 않게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겨서 창피하고 당황했다는 내용이네요. 그런데 왜 결제가 안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대화를 보면서 함께 찾아보기로 하고 먼저 책 310쪽의 그림을 보세요. 그래프가 나와 있는 정보인데요. 한국어 공부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이런 그래프를 보고 정보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하죠. 그럼 첫 번째 그래프 볼까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라고 그래프 제목이 되어 있네요. 연도별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변화가 나와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도표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은 해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에 79조였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점점 많아지면서 2006년도에는 얼마죠? 221조라고 나와 있네요. 거의 3배에 가깝게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늘었네요. 이걸 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었거나 또 각 개개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도표를 볼까요? 먼저 제목을 보시면 물건 구매 시 결제 수단 비중 2006년에 대한 것인데요. 물건을 살 때 결제 수단 비중, 쉽게 말하면 현금이나 카드 등 무엇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느냐에 대해 2006년에 조사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프 안에 있는 정보를 볼까요? 무엇으로 결제하는 사람이 가장 많나요?
네,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는 사람이 27.6%로 가장 많네요. 그 다음은 현금 27.2%, 그리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다는 사람도 9.5%로 꽤 높네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결제도 이런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네요. 이 도표에 있는 내용 중에 다른 결제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체크카드는 뭘까요? 현금 대신 쓴다는 점에서는 신용카드와 비슷하긴 한데요. 신용카드와 다른 점은 현재 자신의 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한도 내에서만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카드는 지금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는 그 액수까지만 제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한 금액은 한 달 뒤가 아니라 카드를 쓰는 즉시 바로바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이 되고요. 은행 지로는 은행을 통해 사용 금액을 지불하는 것인데 보통 전기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 공과금을 은행 지로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고 발행한 수표를 말합니다. 보통 개인보다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압 수표 등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 도표를 보면 참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물건을 산 후에 어떤 방법으로 결제를 하시나요? 저는 상황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등을 섞어서 쓰는 것 같아요. 현금으로 계산하면 할인을 해주는 곳에서는 현금을 내고 한꺼번에 다 지불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의 물건을 살 때는 신용카드로 사서 몇 개월로 나누어서 할부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돈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 아시면 저에게 조언 좀 해주시겠어요? 자, 이제 신용카드의 장단점에 대해 대화를 볼까요? 리에 씨와 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먼저 대화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하는 질문들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철 씨는 어제 호텔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철 씨는 왜 신용카드를 쓸 수 없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리에 씨는 어떻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자, 그럼 리에 씨와 민철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데이트는 즐거웠어요? 말도 마세요. 괜히 기분 내려고 호텔 식당에 갔다가 제 신용카드로 결제가 안 되는 바람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니, 결제가 왜 안 됐는데요? 제가 최근에 돈을 좀 무절제하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제 카드의 사용 한도가 넘어 쓸 수가 저도 그럴까봐 신용카드로 쓴 금액을 항상 그때그때 적어 놓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야 어제 같은 일은 없었겠죠. 아무튼 이번 일이 저한테는 아주 좋은 교훈이 됐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민철 씨는 어제 호텔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찾았죠?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결제가 안 돼서 당황했다가 답이 되겠네요. 두 번째 질문. 민철 씨는 왜 신용카드를 쓸 수 없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궁금해하던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답을 찾으셨나요? 카드 사용 한도가 넘어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용카드에는 한 달에 최대한 얼마까지 쓰겠다고 정해놓은 사용 한도가 있는데요. 민철 씨는 이번 달에 아무 생각 없이 정도를 넘어서 무절제하게 돈을 썼다고 했죠. 얼마를 쓰겠다, 지금까지 얼마를 썼다, 이런 계획이나 확인 없이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써서 벌써 사용 한도가 넘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비싼 식당에 갔다가 결제가 안 돼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긴 모양이에요. 그럼 세 번째 질문도 볼까요? 리에 씨는 어떻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리에 씨는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넘기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신용카드로 쓴 금액을 그때그때 적어 놓는다고 했네요.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얼마나 썼는지 메모를 해 놓는다고 했는데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대화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지난번에 배운 문법들이 어떻게 대화에 사용됐는지, 주제와 관련된 어휘들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리에 씨는 민철 씨가 어제 여자친구와 데이트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나 봐요. 리에 씨가 민철 씨의 데이트가 어땠는지 물으면서 대화가 시작되네요. 어제 데이트는 즐거웠어요? 데이트는 남자와 여자가 사귀려고 만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민철 씨가 대답합니다. 말도 마세요. 괜히 기분 내려고 호텔 식당에 갔다가 제 신용카드로 결제가 안 되는 바람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묻는 상대방에게 강조해서 말할 때 말도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도 마세요는 의미대로 말을 하지 마세요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상황이 심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또 기분을 내다는 신나게 즐겁게 놀다의 의미이고요. 민철 씨는 여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호텔 식당에 갔어요. 보통 호텔 식당이라고 하면 분위기도 좋고 비싸지만 특별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민철 씨는 여자친구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고 호텔에 있는 식당에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겼나요? 네, 식사 후에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계산이 안 됐죠. 정말 당황하고 창피하기도 했겠죠? 여자친구 앞이라서 아마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기분을 내려고 일부러 호텔 식당에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괜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든 것이 잘 안 됐다, 헛수고가 되었다 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제가 안 되는 건 당연히 민철 씨가 의도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의도한 상황이 아닌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는 바람의 문법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네요. 이 말을 들은 리에 씨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니, 결제가 왜 안 됐는데요? 여기에서 아니는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인데요. 보통 말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짧게 덧붙여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철 씨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왜 결제가 안 된다는 건지 묻고 있습니다. 민철 씨가 계속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최근에 돈을 좀 무절제하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제 카드의 사용 한도가 넘어 쓸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무절제하다는 사람이나 행동이
정도를 넘어서 알맞지 않다의 의미입니다. 대화에서처럼 무절제하게 카드를 사용하다, 무절제한 식생활로 건강이 나빠지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민철 씨는 요즘 계획 없이 정도를 넘어서 돈을 마구마구 쓴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신용카드 한 달 사용 제한 금액인 사용 한도까지 이미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식당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리에 씨가 말합니다. 저도 그럴까봐 신용카드로 쓴 금액을 항상 그때그때 적어 놓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있거든요. 리에 씨는 민철 씨가 어제 경험한 것과 같은 상황이 생길 것을 걱정해서 미리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뭔가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게 뭐였죠? 네, 맞아요. 신용카드로 쓴 금액을 그때그때 적어 놓는다고 했어요. 신용카드로 계산을 할 때마다 얼마를 썼는지 메모를 해 놓으면 언제든지 자신이 카드로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있어서 좀 더 계획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겠죠? 리에 씨의 말을 듣고 민철 씨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야 어제 같은 일은 없었겠죠. 아무튼 이번 일이 저한테는 아주 좋은 교훈이 됐어요. 아, 민철 씨는 자신의 행동을 좀 반성하는 것 같네요. 저도 그랬으면야 어제 같은 일은 없었겠죠 라고 했는데 자기도 리에 씨처럼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메모해 놓았더라면 식당에서 결제가 안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였으면야를 써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반대로 가정하면서 좀 아쉽거나 후회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교훈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교훈이 되었다고 말했죠. 여기에서 교훈은 이렇게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할 만한 경험적 사실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대화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도 민철 씨처럼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더 똑똑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계속해서 어휘를 공부해 볼까요? 이제 책 311쪽을 보세요. 신용카드와 관련 있는 어휘들입니다. 먼저 단어들의 기본 의미와 활용을 살펴볼까요? 1번, 면제. 면제는 책임이나 의무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의 노인은 대중교통 요금 면제의 혜택을 받는다. 이 신용카드를 만들면 1년 동안 신용카드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립은 돈이나 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등을 일정하게 계속 모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동사로는 적립하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쇼핑몰을 이용하시면 구매 금액의 10%를 적립해 드립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할부는 구입한 물건의 값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3개월 할부로 텔레비전을 구입했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할인은 원래 정해진 가격보다 얼마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동사로는 할인하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 가게는 30% 할인해서 옷을 팔고 있다. 이 입장료는 원래 가격에서 50% 할인이 된 가격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맹점인데요. 가맹점은 어떤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가게를 말합니다. 보통 신용카드 가맹점이라고 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점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무이자입니다. 무이자에서 이자는 남에게 돈을 빌려서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을 말하는데 무이자라고 하면 이자가 없다는 의미겠죠? 보통 신용카드로 물건을 할부로 사면 그만큼 이자가 더 붙는데 무이자라고 하면 그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이자가 붙지 않는 원래의 돈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무이자 할부로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많다처럼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은 연회비입니다. 연회비는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나 모임에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대가로 1년에 한 번씩 내는 일정액의 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연회비라고 하면 신용카드를 만들면 해마다 한 번씩 내야 하는 일정한 금액의 회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일시불입니다. 일시불은 내야 할 돈을 한 번에 다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통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 점원이 일시불로 하시겠습니까? 할부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일시불은 그 물건 값을 한 번에 지불하는 것이고 할부는 나누어서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는 영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보통 신용카드 포인트라고 하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1점, 2점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데 이것이 쌓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단어의 의미를 공부했으니까 이제 아래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세요. 단어를 잘 넣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신이 만든 신용카드의 혜택과 여러 가지 좋은 점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나는 얼마 전에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었다. 그 카드는 영화관이나 놀이공원 입장료를 20% 할인해 주어서 나처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같았다. 또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는 항상 2, 3개월 무이자 할부로 물건을 살 수 있어서 비싼 물건을 살 때 한꺼번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다. 그리고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마다 포인트가 많이 쌓이고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2, 3개월 할부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일시불로 내는 경우에는 포인트가 2배로 적립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년 내야 하는 연회비를 5년 동안 면제해 주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단어를 넣으면 되겠죠?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요. 위에 나온 단어 중에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서 한꺼번에는 모두 다 동시에 한 번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연습을 해볼까요? 표 안에 있는 카드 혜택에 대한 정보를 보고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또 이익이 되거나 필요한 카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만들겠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가학카드는 주요 백화점, 할인점, 면세점 등에서 2,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있네요. 그리고 전국 놀이공원에서 카드 결제할 때 입장권을 할인해 줍니다.
또 유명 영화관 티켓도 할인해 주네요. 여기에서 면세점은 세금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를 말합니다. 주로 외국에서 아니면 출국 전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죠. 두 번째 나카드를 볼까요? 나카드의 첫 번째 혜택은 전국에 있는 21개의 리조트에서 결제할 때 최고 40%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리조트는 바다나 산 등 여행지에서 놀이나 운동을 즐기면서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혜택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에서 최고 10%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다고 했네요. 세 번째로는 유명 음식점에서 최고 20%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카드의 혜택을 볼까요? 다카드의 첫 번째 혜택은 대형 할인점, 인터넷 쇼핑몰에서 3에서 5% 할인이 가능하고요. 또 첫 해에 연회비가 면제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유명 음식점에서 10%에서 20%가 할인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카드의 혜택을 볼까요? 라카드의 첫 번째 혜택은 모든 주유소에서 5% 주유가 할인되고요. 국내선이나 국제선 항공권을 구입할 때 최고 7%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항공사 마일리지가 1,500원당 1마일씩 적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카드에서 항공권, 항공사 마일리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항공권은 비행기 표이고요. 우리가 보통 항공권을 사면 이용하는 거리에 따라 그 항공사에서 포인트와 비슷한 마일리지라는 것을 적립해 주죠. 이 마일리지가 쌓이면 나중에 공짜로 비행기 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만들겠어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여름이면 수상스키, 겨울이면 스키를 타는 게 취미입니다. 스키 동호회 친구들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꼭 함께 여가 활동을 즐깁니다. 그래서 리조트에 가는 데에 돈을 많이 쓰는데 나카드를 쓰면 리조트에서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카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친구들과 식당에서 모임도 자주 하니까 유명한 음식점에서 포인트로 결제도 할 수 있는 나카드가 저에게는 가장 혜택이 큰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나카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어떤 카드를 만들지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형 할인점에 자주 가고 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즐기신다면 어떤 카드를 만들면 좋을까요? 네, 다카드를 만드시면 좋겠죠? 이렇게 스스로의 소비 생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신다면 어떤 카드를 만들어야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아시겠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똑똑한 소비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